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아직 다 치우지 못한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지연은 지친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를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먼저 돌아갔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은 별말 없이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건 자기가 들겠다고 했고 트럭을 다시 돌려야 하는 일도 직접 했습니다. 지연이 이제 괜찮다고 말해도 민혁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마무리까지 해야지. 거의 다 했잖아. 지연은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날 민혁이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끝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은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기도 전에 민혁이 먼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됐어. 내가 살게. 민혁에게는 별일 아니었습니다. 도와준 것도 커피를 산 것도 그냥 친구로서의 선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분명 도움을 받은 건 감사한 일인데 민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웃었지만 어색했습니다. 고마워. 다음엔 내가 살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고마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꼭 뭔가를 갚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과 부채감으로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민혁의 연락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쁘다는 말 뒤에 다른 마음이 섞였습니다. 민혁이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불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민혁을 만나면 자꾸 자신이 빚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생색을 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은 민혁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커피를 마셔도 대화를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남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더 해줘야 하지? 민혁은 지연이 멀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바쁜 것일 수도 있고 피곤한 것일 수도 있고 이사 때문에 아직 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지연은 예전처럼 편하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몇 번 미뤘고 답장도 짧아졌습니다. 민혁은 서운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순간 옆에 있었고 필요한 일을 도왔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연은 멀어졌을까? 민혁은 그 질문 앞에서 자꾸 억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혁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뒤에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이나 편하게 꺼냈을 텐데 그날은 둘 다 쉽게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나 피하는 거야?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민혁을 싫어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혁 앞에 서면 자꾸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한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웠나 봐. 민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고맙지 않았다는 뜻처럼 들렸고 동시에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야. 네가 부담 가질 필요 없었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말에도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원해서 한 일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일이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은 민혁이 결정했지만 그 도움의 무게를 계속 느낀 건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민혁도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두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민혁은 그 뒤로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도 민혁의 입장에서만 괜찮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현도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나쁜 사람이어서 불편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주는 마음에 집중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받는 무게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관계는 조금씩 기울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민혁은 한동안 누군가를 돕는 일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성격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먼저 나서서 전부 돕는 방식은 자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혁은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집에 책상과 선반을 조립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민혁이었다면 아마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갈게.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이번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후에 2시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대신 끝나고 밥은 내가 사라. 친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뭐 먹고 싶은데? 그 말 한마디에 민혁도 조금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도움을 주는 마음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관계가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민혁은 친구 집에 가서 책상과 선반을 같이 조립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필요한 나사까지 혼자 찾고 설명서도 혼자 읽고 무거운 판도 혼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쪽은 내가 잡아줘. 나사 종류 좀 같이 확인해보자. 이건 혼자 들면 힘드니까 같이 하자. 민혁은 도와주면서도 모든 걸 혼자 떠안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옆에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실수도 하고 나사를 잘못 끼웠지만 즐겁게 조립을 마쳤습니다. 일이 끝난 뒤 친구는 약속대로 밥을 샀습니다. 오늘 진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밤까지 했을 거야. 민혁은 예전처럼 손살에 치며 아니야 됐어라고 말하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 책장 옮길 때 너도 와.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케이. 부르면 갈게. 그 짧은 대답이 민혁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도움이라는 게 꼭 한쪽이 전부 주고 한쪽이 전부 받는 모양일 필요는 없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밥 한 끼, 가벼운 부탁 하나, 다음에 다시 도울 수 있는 약속 하나가 관계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받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갚기 어려운 마음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받을 길이 없는 도움은 때로 고마움보다 먼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민혁은 이제 누군가를 도울 때 가끔은 일부러 작은 출구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밥 한 번 사. 다음엔 네가 나 좀 도와줘. 오늘은 여기까지만 같이 하자. 그 말들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생색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작은 장치였습니다. 받는 사람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하는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도움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도 너무 한쪽으로만 흐르면 어느 순간 받는 사람에게 빚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 괜찮음까지도 또 하나의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는 주는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선의가 관계를 지키려면 마음만 따뜻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남는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고마움이 먼저였는지 부담이 먼저였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 편하게 들러 조금의 쉼과 여유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